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이 선순위 전입신고하고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 임대차 등기를 한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시기와 그리고 이 법원 경매나 암상공매 절차에서 당연 배당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에게 상담이 들어와서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 내용 갖고 유튜브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 갖고 앞으로도 혼동스러워서 계속적인 질문을 반복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의해 보면 상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용의권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배당 요구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처럼 선순위든 후순위든 자동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항력권과 임대차 등기 모두 후순위인 경우만 자동 배당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고수죠. 질문 자체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법 620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 법적 성격은 이렇습니다. 민법 622조 제2항의 법조문을 보면 부동산 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사람한테 임대인지를 승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는 건. 이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만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글자 하나만 틀린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이러한 민법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모든 주택과 상위법 적용 대상 상가 건물에 한해서만 임대차 등기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고, 물론 그 이전에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이 대항력권을 먼저 갖췄다면 그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 임대차 등기는 대항력만 있지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법원 경매나 암상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 3조 4 상위법 제7조에 의한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로 격려되는 것으로 임차권을 공시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용의권적 성격으로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임대차 등기는 계속 거주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임대차 등기를 했다고 해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동일하게 당연 배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럴 때는 전세보증은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담보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나 후순위 임차 당연 배당이 되는 것이죠. 당연 배당. 그러나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되면서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처럼 용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차권 등기는 당연 배당이고 임대차 등기도 당연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선순위 후순위는 당연 배당이지만 임대차 등기는 이 당연 배당이 되는 경우는 아주 이제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 당연 배당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대차 등기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민법에 없는 규정이고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주임법 3조 3
상임법 제6조에 규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사실상 거주를 포기했으므로 별도 배당 요구 없어도 당연 배당 대상자가 된다. 배당 요구 없어도 자동 배당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임차인이 여전히 거주하면서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 요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 요구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차 등기가 당연 배당에 해당되는지, 즉 판단이죠.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임대차 등기가 모두 말소기준금보다 후순인 경우는 당연 배당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순위로 이미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계속 거주하거나 배당 요구에서 대항 요구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임차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임대차 등기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을 상실하고 당연 배당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당연 배당되는 것은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달리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 할 수가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 배당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임차인이 대항력 주장과 배당 요구 중 선택권을 임차인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 보면 임대차 등기는 용의권적 성격으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 요구 스스로 포기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면 갑이 임차인이 선순위 전입신고하고 말소기준금 이후에, 즉 금융권의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등의 말소기준금 이후에 갑이 임대차 등기를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법 3조의 4, 즉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경매 실무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실무에서는 주임법 3조 3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처럼 임차인이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원에 알아보니까 그 선순위 전입신고하고 후순위로 근저당이 설정이 된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법 3조의 4야 상임법 제7조에 의한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라면 당연 배당으로 참여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일부는 오류가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선순위를 전입신고하고 근저당 말소기준금 이후에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유리하고, 또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 당연 배당으로 배당에 참여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매각물권 명세서 확인하고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 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더 깊게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용의권 중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등기된 임차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법 3조의 4 상임법 제7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 민법 620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죠. 이런 경우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 요구하여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 요구 없어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법원에서 발행한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법 3번의 5쪽에 있는 내용이죠. 법원에도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원에서는 당연 배당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매수인 인수 조건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랬다면 우리가 이거는 대항력,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학설 입장이고, 근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연 배당으로 하는 법원도 있고 또 이 대항력을 인정해서 매수인 인수 조건을 매각하는 법원도 있고 좀 다양하게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려면 매각 물권 명세에서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매수인 인수 조건을 매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 법원 경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무조건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배당 요구하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 임차권 등명의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기왕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담보적인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52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함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제 대법원 2005-33039 판결 내용이고 법원 실무제도에도 민사집행법 3번에 5, 6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임차권 등기로 봐야 되느냐, 임차권 등기와 같이 당연 배당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주장하고 배당 요구해야만이 그 소멸되는 거로 매각절 진행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 스스로도 이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는 설은 어떤 내용이냐? 임대차 등기는 용익권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전세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우리가 최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권으로 매각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여전히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 배당으로 처리하면 임차인이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정확히 해석하다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과 같이 용익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해 줘야 되고 매수인 인수권을 매각해야 되는 게 보다 더 합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당연 배당으로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임대차 등기는 그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으므로 경매법상 다른 등기된 권리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 없어도 자동으로 배당에 참여한다. 그 이유는 등기된 권리자는 경매 절차에서 당연히 배당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당연 배당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법원 실무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의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선순위도 후순위도 구분하지 않고 당연 배당으로 취급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 경우에는 견해가 갈리고 있고 어떻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법원 실무제요 민사집행법 제3번의 5쪽에 있는 내용처럼 배당 요구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배당 요구 없어도 당연 배당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의견이 갈려지고 이제 학설로서는 이 당연 배당서를 배제시키고 있다는 사항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리적 해석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본인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 경우에는 견해가 가리고 일부 법원은 전세권과 동일하게 배당 요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학설적으로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 실무에서는 당연 배당으로 판단하는 법원이 다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첫째 임차인 입장에서는 즉 선순위 전입신고하고 근저당 확정되고 나가지고 후순위 임대차 등기한 경우는 이러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무상 안전한 방법은 배당 요구하는 것이다.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더라도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해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이번엔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내가 이런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임차보증을 인수할까 안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서 임차인 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 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경매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임차인이 당연 배당 대상자로 전액 배당받으면 소멸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해서 매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게 되는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내용 갖고 이제 법원 경매가 들어갔고, 그 내용 갖고 본인에게 질문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4 타경 1990호 경매 사건은 당연 배당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면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있죠.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이죠. 그리고 선순위 말소 기준권이 2023년 2월 28일입니다. 임차인 보면은요, 이 선순위 2023년 1월 10일 날 대항력권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28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을구 순위 16번에 2023년 11월 10일 날 임대차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매각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향후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통은 선순위 전입 신고하고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임차권 등기 명의의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주택 임대차 등기를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한 이유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임차권 등기를 한 거로 봅니다. 근데 이게 경매가 들어갔거나 암사공매가 들어갔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지 않은 전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 즉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경우라면,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법원에서는 학설, 그러니까 이론적,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학자들이 법리적 해석하는 이유는 용의권을 봐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당연 배당자로 해서는 안 되고, 대항력을 인정해서 낙찰자 인수 조건으로 해서 임대인지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하고 판단하는데, 법원 실무제에 의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주택임대차 3조 3회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 배당으로 볼 수 있어서 다수의 법원에서는 당연 배당으로 하고, 이 경매 사건도 당연 배당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이죠. 그러나 일부 법원에서는 대항력을 인정해서 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강력하게 나는 배당 요구하지 않고 이 대항력을 주장하겠다, 그러면 낙찰자 인수 조건을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 법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순위 전입신고하고 말소 기준권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당연 배당이 될 것이냐, 또는 임대차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해서 이미 강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즉 임대차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 최우선 변제는 배제되지만,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가 1순위로 최우선 변제, 2순위로 확정 일자 우선 변제, 그리고 후순위 확정 일자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지만, 그러한 선순위 임대차 등기 이후에 입주하거나 선순위 임차권 등기 명의에 입주한 임차인이 대항력까지는 말소하지 못한다는 것,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인수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